자, 오늘은 도메인과 인증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도메인과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가 개발자를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것저것 쭉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디버깅도 어렵고 인증서 관리도 해야 되고 보안 설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 구성도 해야 되고요. 아주 개발자들 아주 귀찮게 하는 그 보안, 인증서.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생각하고요. 인증서를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명령어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개인 키, 그 다음에 공개 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호학적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윈도우에서 지금 이제 뭔가를 하실 분들은 WSL2 환경에서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윈도우에서 WSL2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WSL2 환경에서 우분투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리눅스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자, 키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인증서 설정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저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자,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메인이 없으면 인증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도메인이 없는데 로컬에서는 어떻게 테스트하죠? 셀프 사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뒤에 배울 거거든요. 인증서를 이제 임의로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세팅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인증서를 그 도메인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CA 루트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서를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를 이제 CA 루트라고 하는데 그 CA 루트 기관에 하려면은 돈 주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안 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렛츠 인크립트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무료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조금 후에 엔진엑스 관련 세팅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쭉 기초 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파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헷갈렸는데 인증서 발급 시 생성되는 파일은 모두 PEM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PEM 형식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반드시 PEM이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매뉴얼에는 뭐 여기 보이시죠? CRT, CSR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개인 키를 사용할 때는 또 확장자를 뭐 .key 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잘 모르는 분들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생성되는 파일의 그 내부 형식은 PE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CS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PEM 형식이죠. PEM 형식인데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확장자를 CSR로 만들죠. 그래서 얘는 인증서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파일이에요. 여기에는 공개 키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영상 끝에는 SSH 키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그때 공개 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공개 키가 포함되어 있고 이 공개 키를 결국에는 공개 키를 인증서 발급 기관에 건네주는 거죠. 건네주게 되면은 CRT라는 것을 인증기관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이 CRT 파일도 마찬가지로 파일 형식은 내부적으로는 PEM 형식이겠죠. 그리고 단지 이제 확장자가 CRT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확장자가 PEM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자가 자꾸 이 인증기관에서는 그냥 무조건 PEM으로 주고 이 인증기관에서는 뭐 CRT로 줬다가 뭐
뭐 다른 키도 주기도 하고, 요래서 좀 이제 헷갈리는데, 거기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파일들은 PEM 파일 형식으로 주고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증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내 컴퓨터에서 개인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 보안 키죠. 팸 형식의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이제 인증 요청서 파일이라고 하는 CSR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 생성을 하고 나서 생성된 CSR 파일을 인증기관에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한 다음에 인증기관에서는 CRT 파일을 주죠. 다시 되돌려줘요.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메일을 받으면은 이제 그 CRT 파일과 그다음에 내가 생성했던 개인 키 그리고 CSR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발급이 딱 끝나면 필요가 없고 내 개인 키하고 CRT 파일을 이용을 해서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생성하고 CS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 CS 파일을 인증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CRT 파일을 수령하면 그거를 웹서버에 세팅을 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생성된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제가 무조건 이 주고받는 파일의 형식은 팸 형식이라고 했죠. 내부적으로는 팸 형식인데 저와 같이 뭐 확장자를 키로 한다던가 아니면 CRT 파일을 뭐 .crt로 한다던가 요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떠나시고요. 요 플로우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 SSL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개인 키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달해서 받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인증기관에 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로컬에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셀프 사인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 키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오픈 SS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리눅스나 아니면 맥OS 같은 경우에 미리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SSL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SSL 하고 뒤에 쭉 명령어를 적어 주셔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웃, 그러니까 요 아웃이 뭐냐면은 이 개인 키를 생성할 파일명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서버.키라고 해놨지만은 뭐 서버.pem 뭐 확장자 뭐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48은 이제 암호화 몇 비트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CS 파일을 이제 인증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키 방금 생성을 했죠. 요 키명을 여기 키 옵션 뒤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파일로 요청 파일을 만들 거냐 서버.csr 이라는 파일명으로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프 사인이 아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이 CS 파일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개인 키를 생성하고 CS 파일을 이제 생성하고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별로 좀 다룰 수가 있거든요. 인증기관에서 어떻게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하고 그 CS 파일을 생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요 의미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셀프 사인을 할 건데요. 인증기관에 이제 CS 파일을 안 보내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를 쳐가지고 생성된 CSR 파일을 여기 in 옵션 뒤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키는 이 프라이빗 키입니다. 처음에 생성했던 프라이빗 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CRT 파일, 인증서 파일이거든요. 얘가 인증서 파일을 요 이름으로 server.crt라는 파일 이름으로 생성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server.crt, server.key 처음에 생성했던 거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server.key와 server.crt 파일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프링부트에 직접 세팅할 경우에 스프링부트에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그 인터넷 블로그나 뭐 요런 데 보시면은
이제 그 암호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까지 앞부분에 엄청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다가 지치죠. 근데 이제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컴팩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결국에는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요청서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인증기관에 보내고 인증기관에 보낸 거를 인증서를 받는 거죠. CRT 파일을.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4번 반복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파일이 2개라고 그랬죠. 여기 있죠. CRT 파일하고 키 파일, 요 2개. 요 2개를 가지고 이제 엔진엑스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엔진엑스에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엔진엑스 강의가 이제 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진엑스 설정 파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etc nginx.conf 경로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우분투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다른 그 레드햇 계열도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에 따라서 이제 그 엔진엑스 컴프 경로는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서버 이런 게 있고요. SSL 여기 서티파이드 여기 부분에 이제 CRT 파일을 명시를 해주고 요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이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CRT 파일이 위치한 경로 패스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SL 서티피케이트 키라고 되어 있죠. 얘가 프라이빗 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여기에다가 경로 맞춰서 넣어주시고 세팅하시면은 끝입니다. 뭐 서버 네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엔진엑스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은 인증서 파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엔진엑스 설정, 엔진엑스 컴포 파일에다가 세팅한다. 어떤 옵션명으로 SSL로 시작되는 이 옵션명으로 세팅을 해주면 끝.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그 HTTP 아까 전에 셀프 사인으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MK서트라는 도구가 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MK서트라는 걸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 요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컬 호스트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KCS12라는 거를 좀 이제 알아볼 건데요. PKCS12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개인키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키 파일이 2개 있었잖아요. 항상 2개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얘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파일 이제 주고받을 때도 파일 수가 좀 많으면 압축해서 하나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그 인증서 관련된 암호화된 그 프라이빗 키나 뭐 CRT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명식의 파일이지만은 그 폐명식 파일들을 이렇게 묶어서 PKCS12 라는 파일로 한번 묶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관례적으로 P11 또는 PFX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프라이빗 키하고 CRT 키가 이제 하나로 묶여진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PKCS12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OpenSSL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PKCS 어쩌고저쩌고 엑스포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옵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장자를 PFX라고 적어놨는데 뭐 P1, 2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아웃 파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PKCS12 파일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 in 키에다가 프라이빗 키 여기는 지금 점 키가 아니고 팸으로 해놨죠.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여기 in 키 옵션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in에다가 CRT 인증서 파일 인증기관에서 받은 CRT 파일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CA 루트에서 인증서 파일을 이제 CRT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뭔가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티파이 중개 그 경로를 표시를 하는 그런 보안 파일이 펜 파일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있으시면은 요 옵션에 넣으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죠. 예, 압축 파일이죠, 결국에는. 이 압축 파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좀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압축을 넣어놨으니까 이제 압축을 풀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추출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파일에서 내가 보고 싶은 인포들을 이제 추출해서 볼 때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개인 키를 추출할 때도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출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SH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미널로 원격 서버, 이제 운영 서버나 뭐 개발 서버 뭐 이런데 이제 터미널로 이제 접속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SSH죠. 자, 그때 우리가 SSH 뭐 유저 아이디 골뱅이 뭐 도메인 이렇게 뭐 입력해가지고 딱 치고 딱 들어가면은 우리 항상 로그인 했잖아요. 로그인 했는데 이 SSH 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SH 키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이제 인증서 발급할 때는 개인 키를 먼저 생성을 했죠. 근데 이제 SSH 키 명령어를 오픈 SSH 명령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SSH 키젠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SSH 키젠으로 생성된 이 키는 앞서 봤던 개인 키하고 그 다음에 공개 키를 동시에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CSR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잖아요. 인증서 요청 파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공개 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따로 생성했던 거를 이제 SSH 키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모두 한 번에 생성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여기 이제 요거 그대로 뭐 입력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고요. 여기 이제 C 옵션 뒤쪽에 여기 디스크립션 넣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특정 컴퓨터에서 특정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많이들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이 되면은 이 s.ssh라는 폴더에 id rsa 그 다음에 id rsa.pub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개인 키고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ub, 이게 이제 공개 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상대쪽 서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내가 SSH로 상대방 그 서버에 접속했을 때 SSH 키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바로바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SSH로 이제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죠. 그래서 SSH ID 골뱅이 서버명 여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P 옵션에 디폴트는 이제 22 포트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걸 그대로 사용 안 하죠. 그래서 23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2022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회사마다 좀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SH 키를 어디서 활용을 하냐? 우리가 GitHub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GitHub 맨날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GitHub 설정에 들어가시면 SSH나 혹은 GPG 키, 요거 도커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GPG 키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SSH 키를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아까 보셨던 그 ID RSA 그 POP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여셔가지고 그 파일의 내용을 이제 카피를 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은 그 이후로는 내 컴퓨터에서는, 만약에 컴퓨터가 바뀌면 또 해줘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없이 GitHub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SSH로 다른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상대방 리눅스 서버의 SSH 요 폴더 안쪽에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셔가지고 그 파일 아래쪽에다가 맨 밑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퍼블릭 공개 키 있죠. 그 공개 키를 마치 그 아까 GitHub에서 이제 카피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요 authorized keys 파일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authorized underbar keys라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요 파일을 만드셔서 내용 카피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제 SSH 키를 어떻게 등록하라고 이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이 리눅스 서버에 뭐 이렇게 넣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혹은 이제 GitHub처럼 어떤 이제 설정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두고 거기에다가 카피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도메인과 인증서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요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데 그 블로그 같은 데서 뭔가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막 하실 때 앞부분에 이제 뭐 아무는 공개키, 프라이빗키 뭐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앞에 설명이 많은데 우선은 저를 믿으시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프라이빗키 생성, CSR 파일 생성,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CSR 파일 보내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셀프 사인을 할 거면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명령어를 이용해서 셀프 사인, 그리고 이제 CRT 파일을 셀프 사인했으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인증기관에 보냈으면 CRT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HTTPS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은 프라이빗 키하고 CRT 파일 두 가지다. 그리고 확장자에 섞지마자. 모든 게 다 펜 파일 형식이고, 확장자는 그냥 뭐 키로 하든 아니면 CRT로 하든 뭐 상관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빗 키하고 그 다음에 CRT 파일을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그 PKCS 10이 있죠.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인증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로컬에서 HTTPS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MK서트를 사용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